지금 이 순간에도 페루 남부의 메마른 사막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온전히 볼 수 없는 거대한 그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날개 길이만 100m가 넘는 새, 몸을 웅크린 원숭이, 8개의 다리를 뻗은 거미, 그리고 지평선 끝까지 곧게 뻗은 수십 킬로미터의 직선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 그림들은 오직 하늘 위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발명되기 무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림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대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수수께끼 중 하나, 나스카 지상화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실제 기록과 학자들의 연구,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함께 다룹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상상인지, 그 경계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1927년, 페루의 고고학자 토리비오 메히아가 사막의 언덕을 오르다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땅 위에 끝없이 이어진 인공적인 선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것은 1930년대, 상업 비행기가 이 지역 상공을 날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본 조종사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황량한 사막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판이었던 것입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500년 사이 이 땅에 살던 나스카 문명이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인된 동물과 식물 그림만 수백 개, 직선과 도형은 800개가 넘습니다. 이 선들을 모두 이으면 총 길이가 1300km,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림의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콘도르라 불리는 새 그림은 날개 폭만 130m, 축구장보다 큽니다. 거미는 46m, 원숭이는 90m에 달합니다. 그런데 땅 위에 서서 보면 이것들은 그저 흙 위에 파인 얕은 고랑일 뿐입니다. 깊이는 겨우 10cm에서 30cm. 걸어서 지나가면 자신이 거대한 그림 위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 자체는 단순합니다. 사막 표면을 덮은 검붉은 돌을 걷어내면 그 아래 숨어있던 밝은 흙이 드러납니다. 이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바람도 약해서 한 번 새긴 선이 2000년 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나스카 사람들은 하늘을 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림 전체를 내려다볼 높은 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백 미터에 달하는 벌새의 곡선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합니다. 자신들이 결코 완성본을 볼 수 없는 그림을 위해 한 문명 전체가 수백 년 동안 사막에 선을 새긴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의문에 기름을 부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작가 에리히 폰 데니켄. 그는 1968년에 펴낸 책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나스카의 직선들은 활주로였다는 것, 다시 말해 먼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을 위한 이착륙장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직선은 폭이 수십 미터에 이르고 언덕 하나를 통째로 깎아 평평하게 만든 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들 중에는 마치 우주복을 입은 듯한 사람의 형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인이라 부르는 이 그림은 커다랗고 둥근 머리에 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인사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언덕 경사면에 홀로 새겨진 이 형상은 지금도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실험도 있었습니다. 1975년 한 탐험가는 나스카 사람들이 열기구를 띄워 하늘에서 그림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당시의 재료만으로 열기구를 만들어 실제로 사막 위를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대 무덤에서 나온 천조각이 놀랍도록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나스카 유적 어디에서도 열기구를 띄웠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계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막의 부드러운 흙은 무거운 비행체가 내려앉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른 가설들이 등장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수학자 마리아 라이헤는 평생을 이 사막에서 보내며 지상화가 별의 움직임을 기록한 거대한 달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직선은 동지와 하지에 해가 뜨고 지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마리아 라이헤는 사막 한가운데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며 빗자루 하나로 선 위에 쌓인 돌과 모래를 쓸어내며 50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막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치게 만들 만큼 이 그림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물을 찾기 위한 표식이었다고 말합니다. 몇몇 선들이 지하 물길과 연결되는 지점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학계에서 힘을 얻는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선들이 걷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선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위를 따라 걸으며 하늘에 비는 의식을 치렀다는 가설입니다. 즉, 그림 자체가 거대한 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모든 그림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 하필 하늘에서만 온전히 보이는 형태여야 했는지 그 단말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땅 위의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에게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나스카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그들이 믿던 신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무언가였는지 그들은 문자를 남기지 않았고 사막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조사에서 새로운 지상화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단 반년 만에 300개가 넘는 그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직 이 사막이 품고 있는 그림의 전체 규모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누군가는 자신이 결코 볼 수 없는 그림을 하늘을 향해 그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그들의 메시지와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그 그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수신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스카의 활주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미스터리를 찾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